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 바로 전익남의 근본 콘텐츠. 아니, 뭔 업데이트 소식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계속 뽑아낼 수 있는지 정말 테슬라한테 감사하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테슬라 36.2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주말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 업데이트가 저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왜 늦게 받나, 이렇게 못 받는가, 이 원인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28 버전 업데이트하고 나서 바뀐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하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분들은 아시죠? 그 소프트웨어 메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땡겨보는 거, 땡기면은 새로 고침되면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28.2 버전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게 24시간에 한 번 정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면은 24시간 동안 이렇게 새로 고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지금 못 받으면은 24시간 동안 또 못 받는 거죠. 커뮤니티 보니까 로또라고 로또 까보듯이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데, 저 오늘까지 이 영상 찍고 있는 10월 11일까지 지금 로또에 당첨되지 못해가지고 업데이트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만 드린다. 나로 테슬라 앱에서 읽어만 드린다. 네, 각설하고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 가지고 실내 과열 방지가 바로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들은 원래 실내 과열 방지 모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과 같이 좀 뜨거울 때 햇빛을 받으면 실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이게 보통은 막 50도 막 그렇게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차량 안에는 50도, 60도 이렇게 되더라도 이 안에 있는 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버틸 수 있게 내구성을 갖춘 상태에서 출고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 컨디션으로 봤을 때 실내 온도를 좀 낮게 해주면은 안에 있는 트림이나 이런 내장재 같은 것들을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려도 다 이해를 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버히트 프로텍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40도씨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이게 작동을 하게 돼요. 이것도 물론 옵션입니다.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개선이 되었냐? 기존 같은 경우에는 40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이 아래 온도, 그러니까 이제는 30도, 35도, 40도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내를 여름에도 시원하게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 특히 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신 분들, 뭐 블랙박스도 물론 잘 버틸 겁니다만 좀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안에다가 뭐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넣어놨다거나, 아니면은 그 라우터 같은 거 요새 좀 많이 쓰잖아요. 라우터를 뭐 시거책 쪽에 잘 물려놔가지고, 물론 이게 트림 안쪽에 바구니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사실 위험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가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실내 온도가 막 40도 이상 넘어가는데 거기에 배터리가 있는 게 좀 약간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뭐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들의 이 배터리가 실내에 있을 때 약간 좀 걱정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를 30도, 35도 이렇게 세팅하면은 실내 온도가 35도, 30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에어컨이 나오게 되면서 실내 온도를 좀 유지를 시켜주는 거, 이런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환영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앱인데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에너지 옵션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 상에서 목적지를 찍으면 여기 도착될 때의 배터리 양,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뜨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막 클라이밋이 막 여기 막 몇 프로 막 추가가 돼 있어요. 예상보다 디폴트 값이 0%니까 이거보다 좀 올라가 있으면은 테슬라가 봤을 때 야 주인, 너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좀 공조를 좀 과하게 쓴 거 아니냐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쫙 돼가지고 좀 뜨게 되겠죠. 배터리 그만큼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 고도 같은 거, 고도를 올라갈 때 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를 또 빨리 쓰겠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덜 쓸 건데, 이것도 좀 가속이냐 감속인가에 따라서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게 바뀌었고, 여기 레인지 트립 옵티멀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추천 같은 게 떠요. 그러니까 네가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여기에다가 좀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네가 도착지까지 이렇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22도 오토로 맞춰, 이런 식으로 정말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정차한 상태에서 배터리 쓰는 거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뭐 체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센트리 모드로 몇 프로 썼는지 모바일 앱을 하면 또 차가 또 이렇게 작동하면서 깨지는 거니까. 그리고 스마트 서머 스탠바이라든지 뭐 스크린 타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파킹 상태에서도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 어떤 전기차보다 이 배터리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쓸지 이렇게 제시도 해주고 예측도 제대로 해준다는 거, 이런 브랜드가 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정도까지 제공해주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공을 해주는데 아직도 EPA 떠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주행 가는 거리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렇게 못 갑니다 여러분. 제 구독자분이면 아시죠? 이런 유튜버들은 다 진짜 어그로라고. 그분들이 진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 네, 이렇게 매뉴얼에도 있는 내용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차량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에너지 메뉴를 빼고서는 그냥 EPA 기준으로 그냥 때려 넣은 거라서, 그 말즉슨 1km 갔을 때 1km가 정확히 떨어지게 하는 그 전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비보다 안 좋으면은 더 빨리 떨어지고 전비보다 좋으면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유튜버분들 좀 이런 분들 많으시죠. 모르면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유튜버마애들 네, 믿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정말 세부적으로 거의 진짜 낱낱이 이 정도면 다 공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테슬라 앱을 믿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히팅 퍼포먼스인데 고속주행을 할 때 슈퍼차저를 예정지로 찍었으면 그러면 배터리 히팅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고속일 때는 이 배터리 히팅하는데 좀 더 효율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원래 적용이 됐던 거 아닌가? 이 전륜에 있는 모터를 이렇게 좀 뭐 엇박자라고 하죠. 언싱크로나이즈드 해가지고 여기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열 만들어낸 거를 배터리 히팅에 쓰기도 해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좀 더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어베일러블 월드와이드인 거 봤을 때 한국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한국의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릴리즈 노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면은 여기 좀 스페시픽 배터리 히터라고 써 있는데 제가 구형, 그러니까 히트펌프가 없는 차량 업데이트 받으신 분들도 봤고, 그리고 히트펌프 있는 차량들이 업데이트 받으시고 릴리즈 노트에 올리신 거를 봤는데 그게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테슬라 앱이 업데이트가 됐고 가라오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다이나믹 브레이크 라이트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돼도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기아에도 많이 적용이 돼 있죠.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전멸을 해요. 그냥 깜빡이가 팍 이렇게 브레이크 등만 뜬 게 아니라 깜빡깜빡이면서, 그러면은 뒷차로 하여금 좀 더 빠르게 좀 더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된 내용이라는 거, 이게 또 조만간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에 관련된 부분 같아요. 이건 아마 등화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토파일럿 때 차선이 하나 없어질 때 좀 이거 알림을 해준다는 거, 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슈퍼차저 내용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센트리 모드, 사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초기에 업데이트 받으신 분들이 업데이트 하고 나서 릴리즈로 떠가지고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 떴구나. 근데 앱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생각을 하셨죠.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죠. 그 예측이 빗나들 가셨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실제로 뭐 현대기아 차라든지 BMW 보면은 이미 비슷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으니까 법으로 뭔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지나서 이게 좀 적용이 됐습니다. 아마 업데이트하면서 생긴 버그가 좀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센트리 모드가 켜져 있다면은 센트리 모드가 작동하는 데 쓰이는 카메라 전면, 좌우, 뒤 이거를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실시간으로 앞에 상황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냐?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앞에를 찍으면은 앞에가 그냥 보여줘요. 옆을 찍으면 옆에를 보여주겠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거. 감시 모드. 야 이거 있으면은 뭐가 좋을까? 정말 쉽게 생각해보면은 저희는 전기차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뭔가 충전을 못해요. 누가 충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나 충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누구한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하는데, 만약 이런 감시 모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실시간 보는 거죠. 어디 옆에 충전한 차가 빠졌나? 이렇게 딱 센트리 모드로 보면은 차가 빠졌네? 내려가지고 충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는 참고로 7,900원입니다. 한 달에. 저도 사실 구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9월 30일에 만료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 라우터를 쓸까? 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라우터를 사서 낀구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막 이거 구독하나, 물론 1년 정도 지나면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만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라이브 캠은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쓰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데 라우터 대신 이걸 써야겠다 결정하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게 통신사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법이랑 관련된 건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통신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니까. 이게 하루에 8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분을 넘어가면은 그날 볼 수 있는 센트리 모드 라이브 카메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8분 이상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냥 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8분이라도 이게 시사용하는데 굳이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까는 생각해보면 딱히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현대기아나 BMW랑 좀 다른 점, 이게 저는 사실 잘 몰랐던 거거든요. 테슬라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쏴주는 서비스는 거의 뭐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찍혀진 동영상을 보는 거지 실시간으로 보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CCTV 마냥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쯤 돼야 좀 OTA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테슬라의 요새 OTA가 옛날보다 좀 더 기능이 추가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업데이트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2020년 6월에 출고받아가지고 2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특히 저랑 비슷한 타이밍에 받으셨던 분은 더 느끼실 거예요. 요새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OTA를 해줄 수 있는 회사, 이 정도 돼야 OTA 한다고 해야지, 거의 뭐 1년에 한 번 OTA 해주는 거 가지고 OTA 됩니다. OTA가 되기는 하지. 근데 이렇게 진짜 기능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돈 내고 추가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공해주는, 물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없는 기능인데 생긴 거죠. 이것도 없는 기능인데 생긴 거고, 이것도 없는 기능인데 생긴 거고, 이것도 기능이 개선된 거죠. 이것도 없는 기능인데 생기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오닉 6라든지 아우디 이트론, 큐퍼 이트론이나 EV6 GT가 나왔고 뭐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진 게 좀 커요. 테슬라는 진짜 소프트웨어 기업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분명히 하드웨어 이런 거는 좀 잘 따라올 건데 소프트웨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말 똑똑한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다 여기 테슬라에 박혀있는데 이거를 못 따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분야는 소프트웨어는 진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진짜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쫓아오는 게 현대기아라서 너무도 다행인데, 근데 소프트웨어 격차가 너무 나죠. 뭐 자율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저도 좀 재밌고 흥미있는 주제라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